네, 종목핫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오늘은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이자 말복입니다. 내일 하루 쉬어가지만 오늘 그래도 기분 좋게 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PPI 둔화 소식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좋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고요. 유가증권 시장 4거래일째 빨간불 보였고 코스닥은 하루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1.5%가 넘는 강한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섹터로만 보자면 탑3죠.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친환경이라든가 로봇 같은 종목들도 상승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9시 반에 정말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CPI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우리는 지표를 확인하고 하루 쉬어가기 때문에 이 금요일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금요일을 내다볼 수 있는 전략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종목핫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종목 상담 바로 해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또 공대원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참 저번 주였었나요? 저번 주에 그런 힘든 시장을 보내고 나서 이번 주도 이제 공휴일을 하루 앞두고 금요일장 이렇게만 남았습니다. 벌써 8월에 중턱까지 왔는데 요즘 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요즘 시장 줍줍하기 참 좋다. 뭐 이렇게 뜨던데 줍줍이 뭔지 아시죠? 그럼요. 그럼요. 럭키비키를 모르셔가지고 혹시나 예. 줍줍도 모르실까 봐요. 예. 네. 제가 연예계 쪽은 사실 관심이 없어서 사실 알아보면서 그 장원영 씨시죠? 네. 그분을 처음 알았네요. 네. 네. 장원영 씨를 처음 알았다고요? 네. 연예계 쪽은 아예 무관심이라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몰랐던 것 줍줍은 같고요. 아시는 공대원 전문가님의 오늘 하루 시장 복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강보합권으로 상승 마감을 했죠. 네. 간밤에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서 좀 호조세로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PPI가 생산자 물가 지표죠. 기업으로 따지면은 물통을 원래는 1,000원 주고 팔았으면은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진이 좀 적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둔화되게 나와야 기업 쪽에서 매출이 더 상승할 수 있고 재무가 더 개선돼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힘입어서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시 반에 오늘 이제 좀 있으면 발표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죠. 사실 PPI든 CPI든 다 인플레이션 이제 관련된 그런 이슈고요. 목요일 날 발표될 소매 판매라든지 혹은 월마트 실적이라든지 혹은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라든지 그런 쪽이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것보다 목요일 날 발표될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지수가 상방을 가리기 때문에 어떻게 좀 둔화되게 나오는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큰 폭으로 둔화되면은 더 또 우려감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가 근원 CPI가 0.2 그리고 전년 대비는 3.2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계좌에 대한 그런 걱정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요즘 시장 좋다고는 하지만 또 내 계좌는 왜 수익을 못 보나 또 되려 이런 걱정 고민들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 고민 2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들려온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트루엔 11,870원에 매수하셨고요. 13%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트루엔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트루엔 9,330원에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8월 5일 날 일제히 다 하락했던 그날이죠. 그날 네. 7,730원까지 갔었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주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루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트루엔 같은 경우도 지금 12,000원짜리가 네. 어느덧 지금 9,000원대까지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역배열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수 상승할 때 8월 5일 날 말씀하신 대로 8월 5일부터 지금 한 8거래일 정도, 7거래일 정도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루엔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렇고 좀 주가가 기술적으로 데드캣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월 달에 12,0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눌린 다음에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이 12,000원까지 나왔듯이 눌림 뒤에 반등, 또 눌림 뒤에 반등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지금 3차례 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엔벨로프 상단 부분이 9,600원 라인이 단기적인 목표가로 보여지고 있고요. 9,600원 돌파하게 된다면은 61선 부근 10,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데 매수가가 다만 11,870원이라서 좀 보다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왕이면은 만 원대 9,600원에서 만 원 네. 라인에서 안전하게 좀 비중을 좀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방 추세를 좀 받고 있는 만큼 이왕이면 약손실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네, 목표가 10,000원 잡고 네, 예, 약손실에서, 약손실로 손실폭을 네. 좀 줄여서 빠져나오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루엔 우선적으로 1차 목표가는 9,600원에서 10,000원입니다. 본전가까지 올 가능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손실을 조금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이고 39,307원이 매수가시고요. 16%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동진 세미캠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3,150원에 확인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8월 5일 그날 28,750원까지 하락했었던 이 종목이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 길게 이 차트를 보게 되면 4월부터 우하향하는 그런 곡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이 동진 세미캠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동진 세미캠은 반도체 관련주죠. 사실 기술주로는 반도체를 좀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길게 보면은 이 종목은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긴 호흡으로 본다면 기술적으로 본다면요. 자, 보시면은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상 지금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긴 흐름으로 본다면,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추세는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고, 월봉으로 본다면은 다만 좀 박스권으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2021년도부터 좀 보였던 그런 찰나예요. 박스권 상단은 5만 원대를 좀 맴돌았었고, 박스권 하단은 지금 8월 5일 날 저점을 찍었던 28,000원 라인입니다. 28,000원에서 52,000원까지 약 2년 동안 반복적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좀 그렸던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39,000원인데 이왕이면은 다시 한번 3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41,000원이라든지 5만 원이라든지
매매 포지션에 맞게끔 수익 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 매수 자리는 3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만 1,000원에서 5만 원 부근으로 또 잡아주셨습니다. 이 동진 세이미캠 이외에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번 주 남은 장도 그렇고 다음 주 장을 보는 이 반도체주들에 대한 대응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물가 지표가 네. 이 기술주의 상승을 견인하니까 PPI가 좋게 나와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듯이 CPI도 좋게 나와야지 네. 기술주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술주가 올라가면 또 순환매로 오늘 또 전력이라든지 네. 뭐 로봇이라든지 기술주가 같이 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반도체를 갖고 있다면은 전반적으로 지표가 좋게 나와야 돼요. 지표가 좋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CPI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8월 16일 날 해리스가 이제 첫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죠. 그때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브리핑을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혜주로서 기술주가 또 부각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경제 지표라든지 해리스 발언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 AI에 관련된 이 종목군들이 굉장한 흐름을 사실 보였었습니다. 이 AI에 관련된 이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사실 얼마 전까지도 이 AI가 조금 살짝 소외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네네. 이 AI의 대체가 전력으로 또 옮겨갔다. 그 AI의 수급이 또 전력으로 옮겨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버블 사건을 좀 해소하려면은 네. 8월 28일 날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네. 나왔지만은 이 실적이 어떻게 좀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게 좀 우려감이 좀 해소될 그렇군요. 것이다라고 네.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그런 기대감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실적이 호실적이 호실적이 나와야 네. 생각했던 만큼 버블이 아니네라고 좀 안심을 할 수가 있겠고 투심이 개선될 수가 네. 있겠고요. 네. 반면에 실적이 저조하게 나온다면은 네. 예상했던 대로 AI에 대한 매출이 별로 없구나. 실적이 지금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의 섹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반도체의 경우는 CPI 지수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8월 28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이 깜짝 실적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 실적에 따라서 AI 버블인지 아닌지가 또 판가름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7,362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5,400원에 확인이 되고 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14일 전고점 1,550원까지 찍었다가 사실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 고점 찍고 나자마자 또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도 AI 관련주죠. 네, AI 관련주로서 같이 반도체가 좀 무너지면서 같이 이제 좀 무너지는 네. 그런 흐름을 좀 같이 보였고요. 물론 지수 하락도 같이 좀 하락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과거 5월 달에 10,000원 찍고 나서 추세가 좀 이탈하고 나서 실망 매물이 더 추가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거 5월 달에 추세를 잘 타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던 주가가 최근에 7월 달부터 지지라인 7,200원 라인을 지지를 못하더니 그러더니 더 추가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월봉상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올랐죠. 거의 1,000원짜리가 10,000원대까지 거의 한 1년 만에 급등세를 좀 보인 만큼 절반 정도의 조정을 좀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폰 AI가 출시되는 그 경우에 따라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다시 부각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기술주가 올라야 이 AI 관련주도 동반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CPI라든지 그쪽도 같이 좀 유심히 관심 있게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매수가가 7,300원이라서 단기적으로는 7,300원까지는 좀 많이
긴 호흡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단기 지지선은 지금 5,000원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6,200원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000원까지 만약에 다시 한번 밀린다면요.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다시 기술주가 부각받을 때 다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3,900원 매수가시고요. 7%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 종목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250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27% 하락을 해줬는데 사실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또 조금 이게 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K 방산주들의 또 흐름이 또 괜찮아 보이는데 이 종목의 대응법은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거래량도 좀 적고 네. 다소 좀 무거운 면이 있는 네.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죠. 네. 근데 다만 추세는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오름세예요. 다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13,9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단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 관련주로서 한 연말쯤에 또 발사 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연말까지 긴 호흡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4개월 정도는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2020년도부터 지금 현재 4년 동안 주가의 흐름이 거의 박스권 구간에 항상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은 눌림을 받으면은 항상 10,000원은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10,000원대에서 반등에 성공한 이력이 과거에도 한 5차례 정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가 반등을 보이면은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박스권 중간 정도만 봐도 16,000원까지는 그래도 이 안에서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적으로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추가 매수 타점은 고로 10,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긴 호흡으로 대응하실 거면은 16,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시프트업입니다. 75,0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시프트업의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프트업 오늘 종가 69,600원에 11% 빠졌습니다. 사실 8월 5일 날 54,600원을 갔다가 지금 그래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 시프트업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이런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주시기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종목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신규주는 좀 급등락이 좀 참 심하죠. 네. 그래서 좀 대응을 좀 저는 잘 안 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그나마 시프트업은 그래도 좀 큰 폭의 흐름 없이 좀 등락을 좀 보이지 않고 그나마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80,000원대에서 물론 50,000원대까지 좀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일단 신규주는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보호예수가 언제 해제가 되냐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호예수 물량이 몇 퍼센트로 몇 월 몇 일 날 거의 대부분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나눠지고 있는데 뭐 그 단위가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 몇 퍼센트로 언제 얼마나 해제가 되느냐 그 물량이 출회되면은 주가가 좀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는 예수금이 좀 풀리는 그런 흐름이라서 주가가 하방으로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보호 예수가 언제 해제가 되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7월 달에 상장했으니까 뭐 10월 달 정도에 한번 출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과거에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8월 달부터 지수 상승 여파로 8월 5일 날 최저점을 같이 동반 찍었죠. 54,600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8거래일 지수가 이제 상승하면서 동반적으로 80,000원 이상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가 오늘 이제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11%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 흐름을 좀 견고하게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단은 80,000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고요. 그리고 밀린다면은 좀 저점을 좀 유지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한 62,000원까지 눌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62,000원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가가 75,000원이면은 사실 종가 부근에서 얼마 큰 손실이 아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큰 폭에 더 62,000원까지 더 밀리면은 큰 폭의 손실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단기적으로 69,600원 오늘 종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69,600원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69,600원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좀 보인다면은 한 75,0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10월에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시점으로 또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 공대원 전문가님과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내일 광복절이에요. 아, 네, 그렇죠. 내일도 뵙고 싶은데 내일은 못 뵙겠네요. 네, 아쉽습니다. 표정이 너무 밝으신데요. 그래도 네. 꿀 같은 하루니까. 네. 네, 하루 쉬고 오게 되면 금요일을 또 맞이를 해야 되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우리는 또 다음을 준비해야 되고 또 다음을 준비해야겠죠? 내일 준비하실 건가요? 공부를 좀 하실 거예요? 아, 내일 준비해도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도 전략 같은 거 방향성을 또 잡아드려야겠죠. 네, 잠시 뒤에 이제 CPI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일단 PPI는 시장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생겼고 네. 이제 잠시 뒤에 나오는 CPI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전망치는 전월보다 0.1% 정도 둔화되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물론 뚜껑을 좀 까봐야지 알겠죠. 네. PPI가 일단 PPI가 CPI의 선행 지표로 알려져서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이게 꼭 다 똑같이 나오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더 상승하는지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가 이제 지수 상방을 좀 가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시 반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여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CPI가 둔화되게 나오더라도 큰 폭으로 둔화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오르더라도 큰 폭으로 오르면은 다 좀 악영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예상치랑 좀 부합하게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술주의 상방이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일단 잠시 뒤에 나오는 CPI를 확인을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본 뒤에 금요일을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랑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세 가지 섹터가 모두 좋았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이 세 가지 섹터 중에서 어디가 개인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좀 쉽다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잘 가는 종목 위주로 좀 개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아무래도 최근에 잘 갔던 코로나이지 않을까요? 제약바이오요? 네,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네, 네.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이거 다 어제 얘기했던 네, 내용인데. 맞아요. 네, 네. 다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일단 금요일장은 대응을 하시려면은 CPI 보고, 기술주의 상방을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내일은 뭐 휴장이니까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CPI가 좋게 나온다면은 오늘처럼 반도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기술주 중심으로 오름세를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고요. 반면에
둔화되지 않고 좀 높게 상회에서 나온다면은 그런다면은 좀 이제 기술주가 좀 다시 좀 되돌림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는 만큼 수급 쏠림이 금요일 날은 다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CPI를 확인을 제대로 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일단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금요일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네, 그거는 언박싱 아유. 종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혹시 오늘 언박싱 종목의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이 지금 좀 나왔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CPI도 네. 예상치랑 좀 똑같이 좀 둔화되게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술주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요. 기술주의 수혜주를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가 너무 많은데요, 전문가님. 네. 조금 더 줄여주세요. 전력주를 갖고 왔습니다. 삐까삐까요? 네. 네, 저희 전력주가 있다 언박싱 종목이 된다라고 하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언박싱 종목 체크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저희가 또 공부를 해볼 시간인데 바로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입니다. 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엉덩이 기법이 아니라 웅덩이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어제는 신청을 제대로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 이 시간에 또 야무지게 배워볼게요. 네, 야무지게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웅덩이 기법이란 웅덩이라는 게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는 거를 우리는 흔히 웅덩이라고들 하죠. 네. 주식으로 치면은 거의 바닥 부분에 있다, 거의 발목 부분에서 신호를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재성 뉴스, 모멘텀이 뜨기 전에 선침해로 매수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웅덩이 기법은 단기 기법이 있고 장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데 단기적으로는 최근 강세를 보이는 섹터 중에서 단기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기술주 중심으로 분석해서 들어간다면은 두 자릿수, 세 자릿수까지 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더불어서 앞으로 일정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빅 이벤트 일정을 알아두면은 모멘텀을 알고 나서 웅덩이를 진입하게 되면은 더 고수익을 안겨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시로 일정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10월 달에는 우리가 다 알듯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를 앞두고 있죠. 관련주는 라이콤이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퓨런티어가 있는데 자, 이 종목 중에서 이제 웅덩이가 출현되는 그런 종목을 들어간다면은 10월 달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율주행 로봇을 출시하겠지, 공개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유입돼서 주가 상승을 견인해서 수익권으로 안겨갈 수가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웅덩이 시점을 기법이 좀 신호를 파악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5일 날 미국 이제 대선 투표일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건 사실 투표일은 우리가 다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죠? 알고 있었는데 관련주만 알았더라면은 웅덩이 기법만 알았더라면은 관련주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해는 종목을 들어간다면 수익을 당연히 맛볼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일정을 제가 지속적으로 다음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일정들까지 일정들 캘린더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다음 화면 보면요. 이거는 5월 달 일정이에요. 5월 달 일정에서 1일부터 31일까지 관련 이슈랑 관련 종목에 대해서 캘린더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월 2일 날 이제 애플 실적이라든지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된다라고 해서 자동차 쪽을 봐야 된다라고 관련주를 쭉 뽑아드렸듯이 5월 7일, 5월 9일 날은 또 네이버 치즈직이 정식으로 출범되면서 이때 플레이디가 좀 급등세를 좀 보였었죠. 더불어서 이렇게 일정마다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곧 돈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얼른 받아가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시장의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종목을 미리미리 선취매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청하시면 저희가 빠르게 보내드릴 텐데요.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 주세요. 웅덩이 기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 혹시 여기에 들어와서 신청을 해주시면 아까 말씀해주신 캘린더 같은 것도 받아볼 수가 있나요? 네, 캘린더도 이제 일정, 8월달, 9월달, 10월달 앞으로의 일정들 있죠. 네, 일정과 더불어서 관련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속 시원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가 돈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또 일정 캘린더까지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혜택이 너무 좋은데요, 갑자기? 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크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네.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셔서 많이들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얻어가시고 그중에서 이 관련주 적어드린 것 중에서 그중에서 웅덩이가 출연되는 그런 종목을 만약에 예를 들어 5월 달 중에서 아까 11월 달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뭔지 10월 달 중에서 11월 달 아까 대선 말씀을 했었죠. 미국 대선. 예를 들어 10월 달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 빅 이벤트, 기대감이 결국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가장 큰 모멘텀이 뭔지 포착하고 나서 웅덩이가 포착되는 그런 기법에 맞게끔 출연하는 그런 종목을 들어가면은 고수익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웅덩이 기법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네. 브리핑 매매 포인트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웅덩이 기법 매매 포인트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지하를 암시하는 움푹 파인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이 3가지 웅덩이가 신호가 포착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저점을 바닥을 좀 지지해 주는지 더 이상 발목 부근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10,000원이라고 치면은 9,500원까지는 밀리더라도 더 이상은 안 빠지는지 지지 여부를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이제 오실레이터,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정이 끝났네를 암시할 수 있겠죠. 적중률도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시 종목을 차트로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드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정말 기가 막히게 맨날 가죠. 네, 이 종목 1,000원짜리가 어느새 14,000원까지, 13,000원까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셀리드 예시 종목으로 한 여러 번 좀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웅덩이는 아까 뭐라고 했죠? 바닥권에서 발목 부근에서 신호를 암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 화살표가 한 4개가 떴었죠. 이때가 1,800원 부근, 1,700원 부근이었고요. 이때 밑에 네모 박스 보시면요. 이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추세 전환, 단기 전환, 장기 전환이라고 했어요. 이 추세가 전환되는 걸 암시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오실레이터 보면은 음봉으로 이렇게 쭉 길게 좀 조정 구간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실레이터가 맨 아래에 음봉에서 양봉으로 점점 바뀌더니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1,8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해리스 관련주도 되고 이제 코로나 관련주도 돼서 같이 엮여서 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고요. 이런 모멘텀이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이 웅덩이 기법은 미리 이렇게 화살표로 신호를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모멘텀 터지기 전에 미리 이 기법만 알았으면은 선취매로 매수가 가능했다라고 수익도 이렇게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주로 나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오늘 장중에 20% 이상 급등세를 또 보였었죠. 코로나 관련주로서 진단키트, 폐렴 관련주로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때 보면은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3개 떴을 때가 2,000원대였어요. 이때가 제가 추천드렸던 그런 추천가죠. 그리고 밑에 네모박스 보시면은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출현했던 그런 구간이었고, 맨 아래 오실레이터 보면은 음봉으로 아직 조정 구간이었어요. 더 이상 2,000원대에서 밀리지 않고 한 6거래일, 7거래일 정도 바닥을 좀 다져주더니 2,000원대에서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바뀌면서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면서 2,500원대를 돌파를 하더니 4,500원까지 지금은 어느새 껑충 뛰어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제가 웅덩이 기법으로 추천주로 나갔던 종목이고, 여러분들도 기법만 배워가신다면 이런 종목 여러분들도 습득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꼭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로 안착을 했죠. 자, 웅덩이가 왼쪽 하단에 보면은 신호가 뜨고 나서 3,200원대에서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출현했었고, 오실레이터가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3,200원대에서 한 달 동안 움직임이 크게 없다가 5월달, 6월달 다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한 14,000원까지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지수 하락 여파랑 이제 투심이 좀 위축되면서 8,000원대까지 밀리면서 두 번째 웅덩이 보면은 웅덩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출현하면서 신호가 화살표가 뿅 뜨더니 8,000원대에서 16,0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단기 웅덩이를 본다면은 두 번째, 첫 번째 추세전환 웅덩이가 8월 5일 날 급락했을 때 이 두 가지 웅덩이가 뜨더니 더 추가적으로 16,000원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든 장기적으로 보든 이 웅덩이 기법만 알고 신호만 포착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수익 안겨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요. 오늘부터 일정 캘린더도 같이 주신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동안 저희가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 몇 종목이나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오늘 4종목 들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4종목의 AS 하나씩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8월 5일 펩트론이고요. 매수가는 58,000원, 목표가 69,900원이었는데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은 5% 나오고 있고요. 보니까 오늘장에서 65,800원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62,500원으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이 지지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네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좀 단기적으로 맞아요. 8월 7일 날, 8월 8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설명을 드렸었죠. 8월 7일 날 노보노디스크, 8월 8일 날 일라일릴리가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단기 종목으로 단기 웅덩이가 지금 출현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10월 달부터 이제 2달 뒤에 위고비가 이제 국내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더 설명을 덧붙였었고, 한 180만 원 정도 한 달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가 이 위고비로 다이어트를 한 10kg 정도, 15kg 정도 뺐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펩트론이 위고비가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8월 5일 날 추천드려서 58,000원에 추천드려서 69,000원 목표가를 도달한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65,000원까지 올라간 그런 흐름인데 기술적 분석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 차트인데요. 오른쪽 중앙에 화살표로 신호가 뿅뿅 떠 있죠. 자, 8월 5일이면은 8월 5일 날 추천이 나갔을 때가 우리가 지수가 급락했을 때예요. 급락했을 때 서킷
잡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추천이 나갔었고 이 음봉이 밑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쭉 나온 다음 날 우리가 매수가 가능했었고 그리고 나서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횡보하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6만 원대가 단기 지지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6만 5천 원까지 약 3번 정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전형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6만 5천 원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6만 5천 원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뭐 7만 원대까지도 엔벨로프 상단 부근인 7만 원대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지수 상황을 좀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해야겠죠. 지수가 뭐 2,000개 뭐 다 빠지는데 대응하는 건 좀 무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수 상황 봐가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원을 돌파하게 되면 7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시지만 지수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목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한국석유입니다. 8월 8일에 받았고요. 매수가는 19,940원, 목표가 23,000원이었는데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이 15.3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오늘 보니까 5% 하락하면서 21,850원에 마감이 됐고 일단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22,000원을 단기 지지선으로 보자라고 하셨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22,000원 이탈했는데 어떻게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한 그 여파 때문에 그리고 공격을 단행한다고 했는데 공격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야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보복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감이 생기면서 지금 유가가 하락하면서 동반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더불어서 이제 PPI가 발표되면서 이제 유가 하락 영향도 좀 더불어 추가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올라야 동반 수급이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마진이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재무가 개선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이때 설명했을 때 배럴당 70에서 85달러를 박스권 구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석유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해야 더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단기 웅덩이가 지금 포착되고 있다. 그리고 일봉상 5거래일 정도 박스권을 반복적인 그런 구간을 다지고 있다라고 8월 8일 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9,000원대, 19,940원에 추천드려서 15% 정도의 수익권을 안겨갔을 것 같은데 들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인데요. 자, 초록색으로 제가 선을 쭉쭉 그어봤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종가가 21,850원으로 나타내고 있죠. 제가 추천가가 19,900원대라서 아직까지도 수익권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2만 원대에서 24,000원대까지 반복적으로 앞서는 한 5거래일 좀 반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2만 원대에서 24,000원까지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눌린다면은 뭐 저점을 높이면은 21,000원대까지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좀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더 중요하게 볼 거는 차트보다는 일단 15일 날 휴전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 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와 국제유가가 그럼으로써 반응을 하는지 그 여부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란이 보복을 단행을 하는지 그 여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이슈로는 이란이 그 이스라엘 이제 지휘관 쪽을 좀 그쪽만 전면전은 좀 피하고 싶은데 그쪽은 좀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긴장감만 고조시킨 다음에 공격은 단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24,000원, 단기 지지선은 2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단기 지지선 21,000원 체크해 보시고요. 하지만 15일 휴전 이슈, 그리고 유가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목의 AS도 바로 받아볼게요. 그다음 종목은 8월 12일 대성 하이텍이고요. 매수가는 5,910원, 목표가 6,150원이었는데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은 4%가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문가님이 단기 종목으로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기는 게 맞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장중에 8%가 넘게 빠졌다가 결국에는 2% 하락하면서 5,31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로 드린 네. 거는 앞서 설명을 제가 단기로 드린 거는 단기로 접근해라. 네. 네, 라고 설명을 맞아요.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로 드립니다 할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앞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게 부품을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개의 방산 기업과 거래를 공급해주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무기를 공급하면서 매출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5,900원에 추천을 드려서 6,150원이 목표가 잡고 대응하라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약 4% 정도의 다음 날 바로 수익을 안겨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를 같이 보면은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상 지금 현재 웅덩이가 포착됐을 때는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뿅 떠 있는 그때가 웅덩이가 다 출현했을 때고요. 이때가 바닥을 다지면서 조정 구간에서 3,900원대를 맴돌고 있었을 때였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 6,900원 라인까지 8월 8일 날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한 4거래일 정도, 3거래일 정도 고점 대비 4거래일 정도, 3거래일 정도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 웅덩이가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가지고 계시다면은 단기 지선은 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노선 5,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전량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등하게 돼서 만약에 내일 광복절 날 이제 네. 이슈를 보고 국제유가를 보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흐름을 보고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이렇게 에이스 받아봤고요. 5,000원 단기 지지선 잘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의 AS도 빠르게 받아볼게요. 7월 23일 YM택이고요. 매수가는 15,580원, 목표가 17,500원이었는데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은 12%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6% 넘게 상승을 하면서 18,100원까지 갔다가 쭉 빼면서 16,430원에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목표가 17,500원까지 넉넉하게 도달을 했어요. 네. 그리고 빠졌는데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좀 접근해 볼까요? YM택이 전기차 화재 때문에 네. ESS 관련주로서 좀 부각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잘 갔죠. 전기차에 뭐 배터리에 배만 엮이면 다 올라간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배터리 관련주, ESS 관련주, 전기차 충전 관련주 쪽으로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YM택도 전일 상한가로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월 23일 날 추천 15,580원에 나가서 목표가 제시했던 17,500원까지 오늘 좀 도달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12% 정도 발생했고 일본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본 차트를 보면은 웅덩이 신호가 두 가지가 지금 뜨고 있어요. 화살표가 뿅뿅 떠 있고 보면은 가격이 다 비슷하죠. 화살표가 떴을 때가 12,000원대예요. 둘 다 12,000원. 이 YM택이라는 종목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12,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과매도 구간이라는 신호를 2번 정도 암시해서 보여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12,000원 부근을 지지하더니 다시 한번 되돌림으로 18,000원 부근까지 올라간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지지선은 16,430원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전기차 정부가 정책을 계속 브리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9월 달 초에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오름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18,000원대에서 안전하게 수익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지지선은 16,430원이고 18,000원까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언박싱 종목도 받아볼 텐데 아까 전문가님이 살짝 힌트를 주셨죠? 네네. 그 전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저는 이게 용인 것 같아요. 네, 용이고 그렇죠. 그 노래 중에 약간 찌릿찌릿 노래 아세요? 찌릿찌릿찌릿찌릿
아니요. 모르세요? 네. 이 종목은 전기 관련주 중에서 약간 요런 용 같은 종목이거든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찌릿 뭘까요, 네. 전문가님? 자, 이 종목명은 네, 쳐다보지도 않으시네요. 네.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재룡산업이고 이 기업은 모멘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재룡산업 모멘텀은 자, 미국에서 전력막 강화를 한 22억 달러로 대규모 투자 소식이 최근에 있었었고요. 더불어서 요즘 너무 더워요. 날씨가 지속적으로 다음 주까지도 더 추가적으로 폭염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폭염 소식이 이어지다 보니까 최대 전력 소요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기술주가 올라가면은 반복 학습이죠. 전력이나 전선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사실 반도체의 상승폭과 전력주의 상승폭은 좀 다르죠. 무게감도 좀 다르기 때문에 PPI가 올라가면은 CPI가 또 둔화되게 나오면 기술주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 기술주가 올라가면은 이 종목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이 지금 한 달간 22만 주를 지금 순매수를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 웅덩이가 지금 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앞서 아까 해리스가 이제 16일 날 금요일 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브리핑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첫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만큼 기술주가 다시 좀 부각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주의 수혜주인 전력도 부각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기사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인데요. 과거에 재룡산업은 미국이 전력망 이제 22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재룡산업이 한 20% 이상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고요. 이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부랑 기상 이변에 좀 대비해서 전력망을 강화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투심이 개선되면서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면요. 네. 자, 재룡산업이 올 여름 최대 이제 너무 더워요. 전력 소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실적도 그만큼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오늘도 대거 실적 발표를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대거 많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재룡산업 역시 실적도 8월 달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기상청이 22일쯤에 꺾인다고 해서 다음 주까지는 폭염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리고 재룡산업은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 때문에 매출이 상승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15% 정도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은 과거에 웅덩이 신호가 떴을 때를 왼쪽에 첫 번째 웅덩이를 보시면요. 신호가 뜨고 나서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했을 때가 조정 구간이었어요. 이 또한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고요.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한 달 동안 12,000원까지 급등세를 보였고 파동 그리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딱 웅덩이가 뜨면서 지금 세 개의 웅덩이가 동시에 뜨면서 단기 웅덩이도 지금 오른쪽 하단에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웅덩이가 뜨고 나서 급등세를 보인 만큼 이번에도 같이 동반 급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력주 재룡산업이었습니다. 기술주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 하루 쉬어갑니다. 하지만 쉬시는 동안 공부하시면 더 좋겠죠.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웅덩이 기법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쉬고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